국민들이 지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지원하고 사실 제가 3월 2일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네 분이. 시민들이.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예.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분 중에 한 분 같은 분은 예.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 남편한테 편지를 쓰고 명치금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알고 너무 고마워갖고 예. 직접 나와서 또 1인 시위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억울해 보였대요. 저희 남편이. 이화영 지사가. 예. 그래서 자기는 예. 그리고 재판에도 오셨더라고요. 예, 그분이. 예. 저는 이제 못 알아봤어요. 평범한 시민이신데. 네. 그래서 저보다 더 저희 남편을 진짜 예. 아무런 아끼고, 인연도 없으신데.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남자분이신데 네. 제가 감동했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보다 그랬어요. 했더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 사모님이 너무 진정성이 보이는데 예. 왜 언론에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와서 저희 남편이 그때 최후 진술하고 갈 때 뭐 예.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자기가 얘기해도 이게 아무도 안 듣고 있는 상황이 자기는 이화영이가 진실하다고 자기는 너무 느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또 얼마나 돌아가서 암담할까 네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이번에 6월 8일 날 국민 참여 재판을 해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개 정도의 쪼개기 기소를 쟤네들이 하고 네. 이화영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또 안 하겠다고 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개를 걸어놨어요. 쪼개기 기소로. 네. 그래서 그 중에 2개를 걸고 그 네. 중에 하나는 국회에 나와서 예.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고 얘기한 게 또 위증이라고 예. 위증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데 와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 공소를 취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고 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시민의 힘밖에 없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니까 네. 여론도 나가고 정확히 알라고 하고 예. 그래서 국정조사도 사실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잘 되는지 진짜 두 눈 똑바로 보고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많이 제보해 주시고 예. 많이 모니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1심 재판 전에 이제 뭐 연호술 파티 하면서 제가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전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일 재판에 가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하고 변호사가 물으면 저희 남편이 네 하면 이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네. 기피 신청하고 서민석 변호사를 자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날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에서 17개 제가 시험봤어요. 17개 언론사가 토치도 안 틀리고 네. 제2의 유동규 이화영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딱 썸네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갖고 예.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따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이런 상황은 진짜 17개가 아니라 뭐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정말 이제 아주 축소돼가지고 예. 마치 뭐 어떻게 믿냐라는 식으로 하고 박상용의 그 이상한 논리들은 계속 이제 전파가 되고 언론의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같이 가야지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재판 끝나고 나면은 박상현 검사가 밖에 나와서 네. 언론인들 딱 있는 데서 브리핑하고 있어요. 뭐 오늘 재판이 뭐고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사가 언론에 길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현장들이 제가 목격하고 그러면서 이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이구나. 이게 단계가 있구나 이러는데 그냥 시민만 보고 왔고 네. 하나씩 이제 깨트려 나갈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재심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박상용 징계부터 지금 연호 술 파티가 있었던 게 5월 17일이에요. 네. 2023년. 예. 근데 징계가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시효가. 예. 시효가. 그래서 예. 그 전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라도 열어서 예. 그거로라도 가지고 박상용 가지고 재심할 수 있는 이제 그 증자들을 차곡차곡 쌓을게요. 지금 검찰 개혁이 돼서 공소권 수사권이 분리돼서 다행이지 그 두 가지를 가졌을 때 검사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지 저희를 통해서라도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서 너무 다행인데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다 하는데 나라를 제가 구했다라면 저희 남편을 빨리 석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네. 예. 박상용이 다 자백했습니다 이미. 그거 저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예. 영장 청구 올라왔는데 자기가 막았다. 추가로 이런 수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잘 안 안 하고 하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박상용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있고 그걸 내가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이미 뭐 박상용이 자백한 거고. 예, 그 윗선이 있다라는 예, 것을. 이미 그 전에도 박상용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굵직한 사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다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하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 녹취록이 등장을 하자마자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부터 해가지고 네. 부장판사, 차장판사까지 전부 다 공동으로 입장 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입장문 내고요. 이제 네. 드디어 등판한 거예요. 배우 그리고 세력들이 사실상 진두지 비슷하게 했던 분이 수원지검장하고 부산 고검장까지 했던 조재현 변호사예요. 예. 조재현 변호사의 등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 박상용 검사가 이런 딜을 계속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저희가 다 잊고 있는데 여의도 짬밥만 20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 출신의 그 경기도 부지사까지 예. 하고 이 정도 짬밥 되는 사람이 일개 평검사가 와가지고 이재명 잡아넣읍시다. 이재명 잡아넣으면 내가 당신 보석원 떼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박상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만간 구치소에 누가 접견을 갈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내 말이 사실인 걸. 이게 나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찾아온 사람이 조재현 변호사예요. 그러면 부산 고검장 출신 정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 부산 고검장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이 사건은 최소 대검입니다. 저는 대검 이상이라고 봐요. 녹취록이 나온 시점에 이미 당시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의 소환 그리고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네. 플랜이 다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까지 끌고 갈 수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6월에 그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꼭지를 따고 예. 7월에 이거를 법원에서 증거 동의를 받고 예. 받자마자 바로 이재명 소환해서 진술 받고 예. 서울중앙에서 영장 친다는 1년의 타임스 테이블이 다 나와 있었어. 우려가 됐던 거는 조금만 더 하면 이화영이 진술은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재 이화영의 태도로 보면 저 진술을 법원에 가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우려가 계속 됐던 그런 요거까지 막아야 되니 예. 서민석 변호사한테 대놓고 예. 파격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 하면 반대로 너 죽는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도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되는 사건을 보면 누가 움직였는지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 김건희 사건은 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시 이화영 부지사랑 해서 여기는 이제 칼을 휘두른 쪽이고 그렇죠. 이제 자기들 거는 이제 덮은 거 또 똑같은 구조인데 네. 그때도 이게 지금 다 이해관계로 보면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같은 경우도 자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본인이 뭐 당시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앉혀가지고 예. 거기서 좀 메신저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대로 가장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를 하자는 이 기획하에 나온 건데 그 제거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쪽에서 이득을 보는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 이거는 대검 그 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검 검사들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받는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네. 결국 정치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인들이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사실 윤석열 김건희를 몸통으로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게 맞고 나머지 뭐 법무부 장관 이하의 이 검사들은 이제 몸통일지 아니면 늘어난 팔 다리로 역할을 했을지는 이제 가담한 부분만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전 이게 권력 자체가 총동원됐다라고 보지 않으면 과연 이걸 그럼 어느 검사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네. 벌일 수 있겠냐 감히 네.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이거 제 개인 핸드폰이니까 앞으로 저랑 협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박상용 검사가 예.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개인 번호를 예, 알려준 거네요. 전화해서 협박하고 나중에 끝날 때는
회유하는 듯해서 나한테 언제든 전화해라.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정말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아마 사실상 이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검찰이 장악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담하고 부주의하게 나왔죠. 서민석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봐서 박상용 개인적으로 통화 많이 하지 않으셨냐? 예.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 워딩이 예. 많이 통화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많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그 얘기와 서민석 변호사가 정신 차리라고 한 이후에 네. 저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정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재판이 느리게 가겠구나 했는데 예. 갑자기 국선 변호사를 딱 임명해가지고 예. 국선 변호사랑 상의를 하래요. 근데 예. 국선 변호사 다 알지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또 저렇게 많은 수사 내용도 모르고 네. 그냥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국선 변호사랑 못하고 예. 일단은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열심히 찾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상용이가 계속 그 딜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까지 얘기하고 났는데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막 그렇게 쪼았나 봐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 아닌데 보고한 일이 없는데 그 말을 하라고 한 거야. 그렇죠. 거짓 자백을 강요를 하고 본인은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저도 이제 구속시키겠다 하고 그 얘기를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겁니까? 실제 저희 아들이 예. 거기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검사실에 가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애가 예. 거기 쌍방울에 맥앤지나라는 잡지사에서 촬영 기자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예. 그 보통의 그 촬영 일이 현장으로 바로 가잖아요. 네. 회사에서 이거 출퇴근 안 찍고. 네네. 그럴 수 그랬더니 있죠. 네. 너는 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갔다. 그리고 그게 이화영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뭐 뇌물, 횡령 이런 걸로 구속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뇌물로.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때 24살인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예. 그렇게 막 압박하고 예. 저도 집을 압수수색하고 3번 압수수색 당하고 저도 그러니까 오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강제로 새벽 아침에 8시에 쳐들어와가지고는 네. 끌고 갔어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해찬 대표님이 계시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예. 압수수색하고 그 사무실도 막 이러고 예.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님도 구속시키겠다. 이러니까 이해찬 대표님도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같으셨던 분인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가 많겠어요. 경기도청도 두 달 동안 네. 5만 건에 압수수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다 얘기 듣겠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이 탈탈 털리고 이렇게 힘들구나. 아예 그냥 쟤네가 얘기하라는 대로 얘기하고 나와서 자기는 재판을 하면서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더 이상 피해 안 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신명섭 씨가 구속이 되니까 쟤네들 정말 쟤네 말대로 되는구나. 쟤네들 또 하겠구나. 이런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국회에 우리가 박상용 검사 탄핵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기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도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도 뭐 얘기가 없었고 심지어 김성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고직이냐. 더 내라. 예. 그건 증거를 더 내라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성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이 시정잡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물입니다. 거물이고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저기 그 자본시장법 전문으로 하는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김성태가 거의 관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검찰 쪽 인맥도 어마어마하고 소위 말하는 과거 뭐 건달 생활할 때 거의 전국구에 네. 뭐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쌍방울 정도 되는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시정잡배가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23년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23년도 1월에 송환이 될 때 쌍방울 그룹에 대한 작업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금감원 들어가서 쌍방울 다 털고 사실상 거래 정지 플랜까지 다 잡아놓고 네. 김성태를 제외한 쌍방울의 임직원들 수백 명 불러다가 조사해가지고 그림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김성태 회장이 딱 들어왔을 때는 네. 뭐 사실상 그 정도 되는 거물급이
거의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까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박상용은 들어와서 세팅 다 된 것 같고 요리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요것만 봐도 사실은 이거는 박상용 정도의 일개 검사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 박상용 정도 일개 검사한테 김성태라는 사람이 회유 당할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김성태를 볼 때 그냥 김성태가 언론에 보도될 때는 뭐 왕년에 조폭이었다 건달이었다 이러고 하니 야 저 조폭 건달 양아치가 박상용이랑 손잡고 뭘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그 정도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과 조금 더 의심하자면 그 김건희겠죠, 사실은. 김건희는 뭐 자기 사건도 없잖아요. 민정수석도 뭐 새끼발가락 아래 놓고 굴리는 사람이니까 그쪽에서도 이게 시작이 됐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정권 차원에서 벌린 일로 징계 고발장 제가 냈어요. 고발장. 변호사님이랑 같이 예. 징계위원회도 소집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검찰 안에서. 네. 그러니까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뭐 직권남용 등등등 4개로 하고 플러스 징계 청구까지 해서 고발 및 뭐 징계 청구로 해서 대검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굳이 대검찰청에 걸 넣은 거는 예. 징계건 때문에 그래요. 수사인데 예, 징계건 때문에 그 대검찰청에 넣었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 박상용 검사를 부르지도 않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중앙지검으로 내려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우선은 뭐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예. 징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그냥 징계도 없이 수사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여태까지 박상용 검사가 수많은 그 추정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세 등등하게 SNS로 배설하고 종편에 나가서 떠들고 이화영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상용은 본인의 신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 예. 않고서는 저렇게 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현직 공무원이 예. 결재도 없이 종편에 나가서 했으면 무조건 지금 박정훈 대령은 뭐 그걸 구속까지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의 안전은 책임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는데 예. 예. 당시 수원지검장부터 지검장, 차장, 부장까지 일렬로 나와서 박상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어제 했잖아요. 네. 드디어 등판을 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이 퍼즐이 맞춰졌는데 예. 아 박상용 뒤에서는 예. 저 그 검찰 지도부들이 내가 너는 확실히 보호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네.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줬구나. 아니요. 그분이 그래도 고맙게 감찰 TF를 꾸려서 네. 조사를 해서 예. 김성태 녹취록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감찰 TF로. 그러니까 검사들은 너무나 자기들 세계가 네. 견고해요. 그래서 엄청 그래도 따로 검사 다 이렇게 빼고 감찰부로 해서 이 정도의 증자가 나왔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수처로 가면 또 수원지검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배당이 되면. 네. 그러면 또 제 식구 감싸게 되고 이 구조에서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에서 잘 이게 밝혀져서 예. 독립된 기구에서 조사하고 수사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좀 원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안쓰럽습니다. 힘내십시오. 여사님 힘내세요. 네, 예, 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